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피드백 공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자, 영상 올라오면 확인 후에 오후 6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후 6시에 피드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공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소폭 올라갔다 1%대 올라갔다 1%대 내려왔다. 제가 1일비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다중바닥선,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이 21선 뭐 34,500 부근에 있는 21선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순서대로라면 오늘 또 음봉이 나와야 되는 날인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자,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된다. 언제까지? 10월 18일까지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한 차례 투표는 하는데 공화당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여당인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 투자를 해서 이제 초당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복지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법안 규모가 3조 5천억 원이라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한 다음에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큰 재정 지출을 또 만들면은 무리가 온다. 후대에 또 빚을 너무 떠넘기게 된다라는 게 공화당의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의견은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 양쪽 모두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일 뿐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에서 여당에서도 3조 5천억은 좀 과하지 않느냐 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중도파 쪽이 얘기하는 게 2조 2천억 달러 이상이면 좀 무리가 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중도파 11명이 화상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약 2조 원 전후 얘기 나오는 거는 1조 9천억 에서 2조 2천억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그럼 2조 전후 되는 금액 정도로 중도파랑 얘기를 했고 그럼 규모를 크게 축소를 한 것이죠. 3조 5천억에서 크게 축소를 해서 중도파 쪽에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0월 18일까지 어찌됐던 디폴트 되지는 않게끔 통과는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까지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해소되고 이달 30일입니다. 이 인프라 법안과 복지 법안 통과 표결은 이때까지 중도파를 먼저 수용했으니까 공화당이랑 또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2조 전후 안 되겠니 공화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한 차례 이제 공방을 펼치면서 어느 쪽이 조율을 다시 한번 하거나 아니면은 2조 전후로 좀 양보한 만큼 진행을 하거나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민주당 쪽에서 대폭 양보를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간 조율 과정 정도는 왔다. 그러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은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가 있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신 나스닥도 이 밀린 다음에 소폭 반등은 나왔는데 전일 음봉 사이에 있어서 아직 불안한 모습이죠. 보통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캔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모양인데 일단 이 나스닥이 약한 이유는 국채금리 때문이다. 국채금리 우려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시장에도 계속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1.7을 넘어서 1.8% 넘어가고 이런 정도의 뭐 강력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한번 있었고 올해 봄에도 한번 있었죠. 두 번이나 이제 국채금리가 인상됐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은 어제 1.48에서 오늘 새벽에 1.53 정도까지 올라오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뉴질랜드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도 좀 압박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인상한 금리 0.5%입니다. 0.5%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죄다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 조금 올리는 것 자체로도
이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뭐 강력한 충격을 주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나 뭐 뉴질랜드나 테이퍼링을 시행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낮춰져 있는 금리를 소폭 조정하는 정도입니다. 아직도 1% 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인상해봐야 1%겠죠. 그러니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지수 중에 빅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45에서 50을 넘어가면 이건 진짜 위기예요. 45에서 50 정도에서 보통 저항을 받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이 정말 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뭐 코로나 때도 한 번 왔고 이제 과거에 뭐 리먼 브라더스 때도 오고 남유럽 때도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가 한 번씩 급등을 하는데 보통은 웬만한 위기는 45에서 50 사이에서 정리가 돼요. 근데 최근에 빅스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얼마냐? 23입니다. 23.67 현재 시간이에요. 어제는 22였는데 오늘 우리나라랑 이제 유럽이랑 밀리면서 현재 시간 올라온 게 23.67입니다. 아직 한참 남아서 2배는 올라가야 돼요. 미국은 그 정도로 저렇게 뭐 디폴트 우려감이나 어쩌네 해서 우려감 정도인 거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이런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고래 사이에 껴있죠. 미국하고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이슈가 있는데 뭐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내성이 점점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이제 해결이 나면은 그래도 내성이 좀 생길 거다. 그러면은 이슈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나중 되면 뭐 국유화를 하든지 결국에는 이제 처리가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초반부터 중국 정부가 일부러 나서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 길들이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중국의 전력난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랑 이런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호주랑 이제 무역 경쟁이 이 싸움이 붙었는데 호주에서 이제 석탄 수출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그래 우리는 중국에 안 줘도 딴 데 줄 때 많어 안녕 이랬더니 중국이 곤란해졌죠. 본인들이 니네가 석탄 안 받 우리가 석탄 안 받으면은 호주 니네가 뭘로 먹고 살래라고 했는데 호주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중국한테는 타협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게 작년에 인도네시아랑도 대규모 계약을 하고 최근에 러시아랑 몽골이랑 이렇게 대체 자원을 찾고는 있는데 그래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호주에서 받는 게 50%가 넘는다고 해서 거의 60%에 육박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탄에 그래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기 전에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가격도 올라가고 많은 물량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력난 부분. 이게 석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저기 인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난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근데 중국이 올해 지나면 내년 2월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력난이 있는 국가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국가에 그 올림픽 참가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저 전력난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언가 방법을 찾을 거다. 당장 한두 달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에는 이제 뭐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 것이다. 뭐 가장 좋은 거는 호주랑 다시 화해하는 건데 뭐 양쪽이 뭐 입장이 워낙 뭐 팽팽하다 보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체 자원을 찾던지 할 텐데 올해 안에는 뭐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뭐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또 올림픽은 그래도 치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력난은 이제 중국 자체에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미치면서 이제 우리 증시는 하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과하게 좀 밀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메이저 수급이 8월에 한 차례 안 좋은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안 좋은 김에 뭐 헝다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미국은 해소되는 불확실성이라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밀려있는 김에 우리 신용 간단하게 한번 털고 가자. 다 털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걸 다 털려면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는 그렇다 쳐도 코스닥만 턴다고 해도 900포인트 이탈하는 걸로는 신용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적어도 830 정도 한번 하회해서 이 아래에서 투매가 한번 나와야 돼. 830 아래에서 투매 나오면은 아마 700 중반 흔들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이 뭐 신용 물량을 대거 어마어마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살짝 털고 가자 이거예요. 고점에서 이제 물려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신용 물량, 스탁론 물량 살짝 털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떡공김에 제사 지낸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력은 있죠. 뭐 포스코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전력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가 기존의 섬유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하세요. 연모제나 뭐 이런 쪽들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최근에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게 출하량이나 보면은 좀 좋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내려왔고 대신 이제 한세실업이나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이쪽은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뭐 절반씩 된다고 해요. 완벽하게 돌아오는 건 아니고 일부 절반씩 이제 공장 가동이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겹쳐져 있는 종목들은 회복이 조금 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버텨라도 주고 있는데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진짜로 위험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이슈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쪽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있는 부분은 좋은 종목일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테마성 종목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좋은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체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쉬어가는 모습이고 TSMC가 미국 정부에서 내부 자료 내놔라 했는데 거절했죠. 그러면은 TSMC 눈치 살살 봐서 삼성도 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이랑 좀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을 삼성은 미국의 그룹 총수와 건너가서 공장 부지 확보해서 확정 짓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정상 참작 정도, 감가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건너가서 공장 확정 짓는 게 뭐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반도체주들도 적어도 무작정 밀려 내려오거나 무작정 뭐 불확실성만 크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DDR5 쪽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뭐 DDR5 전환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쉬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뭐 9,5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EUV 같은 경우는 괜찮다. EUV 쪽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SNS텍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바닥권 소재 종목 중에서 제일 강하다. 여기에 올라오면서 한 번씩 거리랑 실어서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랑 펠리클 쪽으로 해서 이미 뭐 충분히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고 삼성에서 작년에 투자하고 올해 한 번 더 투자했다. 연속적으로 투자했다. 자 보세요. 최근에도 거리량 늘어나면서 이 어려운 구간에서 반도체주들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SNS텍은 올라오고 있죠. 자, 오늘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펠리클, 투과율 90%의 펠리클을 개발했다. ASML의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기다리던 뉴스가 그냥 나온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나오면 좋고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이제는 드디어 이제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4분기에. 그래서 ASML의 이제 품질 테스트 통과하는 거는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직접 투자를 한 만큼 미쓰리화학보다는 이제 SNS텍의 펠리클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SNS텍에서 개발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 펠리클 사용을 확대한다라고 기존에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펠리클 쪽을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SNS 스택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S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크사 어제 HK 이노엔 뭐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추가 상승 보이다가 쪼로록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HK 이노엔과 이제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가 밀려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 경구용 피로제,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이 뭐 사망설이 루머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치료제를 먹었더니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로는 뭐 부작용은 한 1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부작용률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복통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머크사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일단은 이제 계약부터 체결하고 보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작용 12%고 사망설은 아직까지 뭐 루머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가 오늘은 이제 한 차례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어렵게 흘러가다가 이제 독일 머크사에다가 MPGE 그 원료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16,000원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안착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머크사에서는 뭐 이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뭐 공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캠트로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후성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한 후에 아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지금 뭐 앞으로 좀 아직 좀 기간은 좀 남아있지만 탄소 국경세나 이런 부분까지 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국경세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얘기는 뭐 꾸준히 나올 수 있다.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는 좀 쉬는 걸 놔둬야 됩니다. 그래도 자, THN 같은 경우 리비안 관련주로는 주목을 좀 덜 받았죠. 좀 약했다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현대기아차 쪽 1차 밴더로 부각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제자리를 좀 찾아간다. 상한가 가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자리는 찾아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콘텐츠 기업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순환매가 돌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스토리도 이제 차기작 중에서 가장 뭐 기대를 모은 게 지리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월 23일 뭐 예정이고, 지금 갯마을 차차차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끝나면은 뭐 이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갯마을 차차차의 인기를 이어받은 지리산 해서 A스토리가 43,000원 요 구간을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쉬었다 가느냐 이 구간에 놓여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서 힘입어서 한 번에 좀 넘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도 이제 대원미디어가 SBS 방영하면서 아머드 사우루스 이제 뭐 준비한다라는 거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텐츠 순환매에 동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반응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순환매 쪽으로 해서 한번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계속 좋았는데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위메이드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위메이드 맥스도 이 밴드로 치면은 상단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는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12,000원 이하나 12,000원 전후 정도까지는 쉬는 걸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고점 부근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네오위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120선 60일선 이제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딱 걸쳐는 났습니다. 만약 내일도 갭상승 나와서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쉬었다 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종목들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건 뭐 시장일 텐데, 보시면은 오후장에 어제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오후장에는 마감 동향에는 개인 투자자들 투매가 나왔습니다. 900억이 무슨 투매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마감 동향에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 3시 부근까지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매도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1시 부근까지는 오히려 매수 우위였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500억 정도 매수이었다가 장 마감까지 해서 오후장에 투매가 나왔다. 이러면은 내일 개장초 잘 보셔야 됩니다. 개장초에 일부 종목들, 몇몇 종목들은 투매 나온 부분, 그리고 반대매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용 물량하고 스탁노 물량 아까 말씀드린 이 레버리지 물량이 반대매매가 아침에 나올 수 있다. 그럼 오전장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개파락으로 출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는데 개파락 후에 이제 회복을 좀 보이느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밀어내려서 투매를 더 만드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은 아래 꼬리를 좀 최소한 몸통이 있다. 이 보세요.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꼬리를 이 몸통에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이렇게 길면 더 좋고, 최소한 이 몸통이랑 꼬리랑 1대1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모양만 만들어줘도 나쁘지는 않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된다.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지 저점 시그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밀릴 거예요? 이거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고, 반대매매나 이런 투매가 나오는 거는 바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찍고 반등 나왔을 때 최소한의 부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중 하나가 캔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단 캔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점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색깔은 빨간색이 더 좋은 겁니다. 파란색보다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내일 공지사항 올라오니까 공지 확인하시고 6시에 피드백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투자하세요.